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덥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고양이가 더우면 어떻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강아지처럼 헥헥거릴까요? 사실 이 고양이는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위험해질 때까지는 티를 잘 안 내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어제까지 우리 고양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라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부전이 악화된다던가 방광염, 탈수, 열사병, 심하면 급사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우리 집 정도 온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고양이는 사람보다 온도가 아닌 이 습도 영향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고양이 여름철 적정 온도, 진짜 중요한 습도 기준, 위험 신호, 절대 보호자분들이 하면 안 되는 실수까지 실제 도움이 되는 팁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안녕하세요. 양신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먼저 고양이가 왜 더위에 약할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양이는 사막동물이잖아요. 맞아요. 고양이는 원래 조상은 건조한 지역에서 살던 동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덥다가 아니라 건조하다라는 거죠. 즉 고양이는 습하고 한국처럼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푹푹 찌는 환경에 최적화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고양이는 아시다시피 사람처럼 몸 전체로 땀을 흘리지 않죠. 발바닥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땀이 나고 체온 조절 대부분을 그루밍을 하거나 호흡을 하거나 혈관 확장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 습도가 올라가면 이 체온 배출이 거의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도 그래요. 근데 이게 28도인데 건조하면 좀 버틸만 하지만 28도의 습도가 80%다. 그러면 숨이 턱 막힌다라는 거죠. 고양이는 특히나 이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로 고양이 적정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그럼 실제로 고양이한테는 몇 도가 적정 온도일까?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실내 환경은 온도 기준으로 하면 24도에서 26도고요. 습도 기준으로 한다면 40에서 60% 정도의 습도가 적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있으면 여름 시작되죠. 이때는 온도보다 습도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26도의 습도 80%가 되면 이건 고양이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한 환경일 수 있어요. 반대로 27도, 약간 온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습도가 45%다? 그러면 훨씬 안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28도. 사람은 괜찮은데 싶을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털을 입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게다가 체온은 원래 사람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잖아요. 즉 28도는 일부 고양이에게 이미 스트레스 온도 구간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어떤 아이들한테 위험하냐면 장모종이거나 아니면 비만, 뚱뚱한 아이들, 나이가 많은 10살 이상의 노령묘나 심장질환을 갖고 있다던가 신부전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단두묘라던가 이런 아이들은 훨씬 빨리 온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고양이가 그럼 더울 때 보내는 신호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초기 신호예요. 고양이는 아픈 티를 숨기는 동물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먼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얘가 배를 바닥에 붙이고 길게 늘어지는 상황을 목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욕실 타일 아니면 베란다 타일 약간 이런 좀 시원한 데를 찾아서 배를 바닥에 붙이고 이렇게 쭉 처지고 있으면 귀엽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체열, 몸 안에 있는 온도를 내리려는 행동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고양이가 그루밍이 갑자기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침이라는 게 묻으면 이게 증발하면서 냉각 효과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평소보다 좀 물을 마시는 행동이에요. 특히나 여름철 음수량 증가가 조금 일반적인 수준보다 많이 높아진다면 단순 더위인지 아니면 신장이라던가 문제가 없는지를 꼭 같이 봐야 돼요. 네 번째는 어두운 곳이나 타일이나 욕실이나 현관, 특히 앞으로 가서 숨어 있거나 배를 깔고 누워 있는 행동이죠. 이게 바로 시원한 곳을 찾는 행동이에요. 다섯 번째는 식욕 감소인데요. 보통 여름철에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니까 식욕 감소를 보이면 그냥 보호자님 입장에서 원래 여름에 그래요 라고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탈수랑 같이 오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실내 생활하는데 열사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열사병 있을 수 있죠. 열사병 직전의 위험 신호 2단계부터는 조금 응급인데요. 고양이가 진짜로 잘 입 벌리고 호흡하는 경우가 놀고 난 다음에는 잘 어떻게 보면, 근데 가만히 있는데도 입을 벌리고 과호흡을 이렇게 한다.
이러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헥헥거린다면 조금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침을 좀 과도하게 흘린다던가 혀가 평상시보다 많이 붉어져 있다던가 애가 멍한다던가 비틀거린다던가 구토를 심하게 하면 이러한 것들은 열사병의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보호자분들이 대응을 하신다고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음물로 급하게 아이를 식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을 하면서 오히려 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사병 초기 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을 좀 뿌려준다던가 아니면은 선풍기 이동 중에 냉방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어서 보호자분들이 여름철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외출하면서 에어컨을 끄는 경우예요. 사람은 당연히 외출하지만 고양이는 집에 남잖아요. 특히 오후 시간대가 되면 이제 곧 7월 8월 되면 실내 온도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이럴 때 이런 실수를 하시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람도 없는데 에어컨까지 틀 필요 있나? 근데 고양이는 당연히 외출도 못하고요. 특히 아파트는 오후가 되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은 밖으로 피하지만 고양이는 털을 입은 상태로 그 공간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장모종, 노령묘나 비만묘나 심장질환이 있는 고양이와 생활하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이 고양이들이 몇 시간만으로도 이 열 스트레스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에 완전히 끄는 것보다 25도에서 27도 정도를 유지해 준다던가 제습 모드 되게 중요해요. 제습 모드 병행하고 타이머 냉방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전기세보다 더 중요한 건 고양이의 체온 안정성이기 때문이고요. 특히 습도가 높으면 체감온도 훨씬 쭉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실수하는 거는 선풍기만 트는 경우예요. 고양이는 사람처럼 땀으로 식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선풍기 효과가 좀 제한적이에요. 이것도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흔한 경우고요. 사람은 선풍기 바람만 맞아도 좀 시원해지지만 왜냐하면 이게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양이는 몸 전체로 땀을 거의 못 흘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 효과가 사람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뜨거운 공기만 계속 순환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는 보조적으로 쓰시고요. 핵심은 냉방과 제습 공기순환을 같이 시켜주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에어컨하고 약한 공기순환 조합이에요. 그리고 고양이가 스스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시원한 공간 이 둘 다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로 보호자분들이 실수하는 거는 창문만 열어두기인데요. 이게 여름철 한국은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보호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환기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의 여름은 얘기한 것처럼 온도보다 습도입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외부 습도 80에서 90%까지 올라가고요. 이게 실내 체감 온도를 급상승시키고 짜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창문을 열수록 고양이 입장에서는 더 답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핵심은 환기보단 제습이에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에어컨 제습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추천이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고양이는 온도보다 습도 스트레스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하는 거는 물그릇을 하나만 두기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름에는 반드시 여러 장소에 물 접근성을 늘려야 돼요. 고양이는 원래 물을 많이 마시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탈수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님들은 종종 물그릇 하나만 두고 물을 잘 안 먹어요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문제는 고양이는 물 접근성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 여러 군데 물그릇 배치하거나 밥자리 당연히 조금 떨어뜨려서 물그릇 놓고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넓고 얕은 그릇을 사용해주고 흐르는 물 급수기는 적극적으로 또 활용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물론 얼음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얼음은 선택적으로 한두 군데 넣고 어떤 고양이는 또 얼음 넣는 거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찬물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얼음 넣는 물그릇, 얼음이 없는 물그릇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아이들이 선호하는지 체크하셔서 우리 아이가 얼음 넣은 물그릇을 좋아하는지 없는 걸 좋아하는지 판단해서 적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물의 온도보다는 자주 접근 가능한 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경우는 좀 적겠지만 보호자분들 중에서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원한 장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앤다는 게 다른 건 아니고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욕실이나 현관에 누워 있는 게 좀 아이가 더럽혀진다던가 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거기서 데려오거나 문을 닫아버리고 외출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소가 고양이가 스스로 찾은 냉각존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욕실 타일이나 현관 바닥이나 대리석 근처나 이런 경우는 체열을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집안에 쿨존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리석 쿨매트나 냉간 방석이라던가 타일 공간을 확보해서 햇빛이 완전히 쨍쨍 들어오지 않는 쉼터를 제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은 고양이가 스스로 온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고양이는 참 더워도 잘 참아요. 그래서 보호자는 항상 하시는 얘기가 괜찮은 줄 알았어, 아니면은 더위 안 타나? 라고 종종 말을 하시는데요. 고양이는 항상 임계점이 넘어가면 참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실내 온도와 특히 습도, 그 다음에 물 위치, 고양이 자세를 잘 보시면서 체크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올 여름 고양이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 양신TV 후원 구독자분들께는 일반 공개 영상 외에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제공됩니다. 라이브 방송의 풀영상, 다시 보기, 영상에선 담지 못한 저의 브이로그 컨텐츠, 그리고 후원 구독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전용 라이브 스몰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원은 어디까지나 선택이고요. 양신TV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 후원 버튼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